실화, 가장, 주장, 대피설,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요즘 들어서 설거지론이라는 말이 떠들고 있죠. 설거지론이 뭐냐면 연애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놀았던 상대방과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을 마치 음식을 남이 먹고 자신이 그저 다 먹고 더러워진 그릇을 설거지한다는 것에 비유해서 낮잡아 이르는 담론이다. 이게 바로 설거지론입니다. 간단하게 설거지론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20대 초반 연애 경험이 없는 모쏠 아다이다. 근데 제 주변에는 아무리 못생기고 말빨이 없더라도 대부분 그래도 연애를 하고 잠자리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가 한 반에 35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5명이 이런 케이스였지, 그 중에서 5명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 끼리끼리 만나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3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잘생기고 말빨도 좋아서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 경험을 한 그런 케이스였죠. 하지만 대부분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여자친구를 두세 명 정도만 만나보고 그렇게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살표가 아니오로 가니까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냥 고만고만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이에요.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다들 뭐 돈 많고 능력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냥 돈 없어도 끼리끼리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알고리즘에서 20대 초반 연애 경험이 없는 모쏠 아다이다, 그렇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성공해서 번듯한 직장이 있다. 여기서 아니오라면 그냥 최악의 남자죠. 도태한남. 본인이 성공해서 번듯한 직장이 있다. 여기서 그렇다로 가면 오랜 기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였다가 나오죠. 여기서 또 그렇다를 선택을 하면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만나고 결혼했다. 이런 경우는 아니오로 가겠죠. 그럼 본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아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느껴진다. 여기서 또 그렇다로 가면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 퐁퐁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이제 퐁퐁남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남자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아서 20대 때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화목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을 꾸미는 거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잘생기는 것도 힘들고 말빨이 좋은 것도 힘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모든 걸 다 가지는 건 뭐 확률적으로 사기 캐릭터에 가깝죠. 20대 초반에 그런 여성들이 처음에는 이런 남성이랑 결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심지어 존재한다고 해도 본인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남자도 많이 놀아봤으니까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불보듯이 뻔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영아 씨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영아 씨 관점에서는 처음에 만난 전 남편 박영식 씨 같은 경우가 설거지남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박영식 씨야말로 원조 엘리트고 박수남 삼원가든 회장의 아들로서 뉴욕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나오고 SG 다인이 대표이자 이름난 외식 사업가죠. 여동생 또한 유명한 LPGA 박지은 선수예요. 박영식 씨 집안도 매우 빵빵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설거지론 알고리즘에 나오는 대로 박영식 씨는 20대에 연애 경험이 없는 모쏠 아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외모가 나쁘지 않고 여성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모가 연예인들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최영아 씨 입장에서는 그냥 박영식 씨를 설거지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생활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최영아 씨는 결혼 전부터 스폰이 있는 걸로 추측이 되었고 박영식 씨와의 혼인관계 중에서도 호빠들 그리고 스폰이랑 문란한 관계를 가졌어요. 아마 좀 더 예상을 해본다면 20대 때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문란하게 남자를 만나왔던 거고, 하지만 그런 남성이랑 혼인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설거지론 알고리즘에 나오는 지뢰 처리반이 호빠 이런 애들이 속하는 거예요. 자기도 명색이 명문대 출신에 공중파 기상캐스터까지 했는데 결혼 아무래도 외모보다는 돈이나 학벌 이런 걸 많이 봤었겠죠. 그래서 박영식 씨와 결혼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영식 씨는 그냥 식기세척기를 때려 부수고 최영아 씨와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식 씨야말로 최고의 설거지남이 될 뻔한 게 아닌가 싶어요. 17일 만에 이혼을 하고 최영아 씨 아버지 빚 1억 7천만 원까지 변제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별거 상태에서도 심지어 집까지 점령을 당했었죠. 제가 박영식 씨였으면 아마 최영아 씨를 그냥 집에서 내쫓았을 것 같아요. 그냥 박영식 씨가 아주 신사적이고 매너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빚 같은 것도 다 받아냈을 거예요. 뭐 다른 설거지남들이 17년 당할 거를 그래도 나름 빠르고 깔끔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거지론 이런 말이 10년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말들이에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게 사실 설거지론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20대 때 클럽 가고 이 남자 저 남자 양다리 3다리 5다리 다 걸치고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이 되면 그때 전문직 남성을 만나서 결혼한다. 이런 여성들이 예전부터 존재했었어요. 아님 보험 들어놓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냥 자기 좋아해주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찐따 같은 남자가 있는데 연애는 하기 싫고 그냥 결혼은 현실이니까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저 찐따를 만나서 결혼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거나 클럽 가서 여자 꼬시고 나이트 가서 부킹하고 성매매하고 그런 식으로 놀 거 다 놀고 막상 결혼은 참한 여자랑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모보다는 성격이나 직업 같은 걸 보고 결혼하는 그런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여교사들이나 여자 공무원들이 인기가 많았었죠. 그게 뭔가 여교사나 여자 공무원들이 바른 이미지 그런 게 심어져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화려하고 이쁘지 않아도 참한 이미지에 살림 잘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여교사나 여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결혼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현재도 여전히 인기가 식지는 않았죠. 이런 이유로 여교사나 여자 공무원들을 결혼 시장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또 여교사 여자 공무원들이 큰 착각을 하고 우리는 전문직 아니면 안 만난다. 같은 구급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히 남녀 구분이 지어서 말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뭐 나쁜 남자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나쁜 남자랑 연애하고 착한 남자랑 결혼한다. 이런 게 지금 설거지론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 잔 더 보면 미래의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남학생들 머리통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들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사법고시 고시촌 같은 곳에서도 여자는 일단 합격할 실력도 안 되면서 고시촌에 입성을 해서 뭔가 합격할 것 같은 남자를 꼬신다 이런 말들이 또 있었어요. 시험이란 것이 사실 치기 전에 보면 될 놈들은 다 티가 납니다. 그걸 알고 고시학원에 본인 또 등록을 해서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남자들을 꼬시는 그런 여자들이 또 있었어요. 심지어 여자가 이쁘면 고시 3관왕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인생이 무탈합니다. 만약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이라도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게 결혼 생활이죠. 여자들은 외모를 무기를 삼고 남자들은 돈이랑 능력을 무기를 삼아서 만난다면 그건 사실 비즈니스가 아닐까요? 애당초 성공한 남자들이 또 여자 외모만 보지 말고 인성 바르고 성격 좋은 여자를 찾으면 설거지 남이고 뭐고 그런 단어조차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학벌이나 직업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외모나 성격 보고 자기 마음에 가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자기 밥벌이는 해야겠죠. 제 주위에 있는 의사라든지 변호사,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배나 친구들 좀 이런 소리 하기는 좀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보거나 혹은 카톡 프사에서 봤을 때 와이프들이 와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더 이쁜 부인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외모보다는 그냥 성격 보고 만났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들 행복하게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외모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외모보다는 무조건 성격이에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얼굴이 이쁘고 싸가지가 없는 애랑 같이 1시간만 데이트를 해도 저는 화딱질이 났어요. 지겹고 재미도 없고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서 TV나 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나를 생각해주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착하고 양보하고 성격 좋고 그런 여자를 만나면 외모가 그렇게 이쁘지 않더라도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이것저것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거지남 하는데 사실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들 이혼해서 갈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커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설거지론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경우도 돈이 많다거나 얼굴이 이쁘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주인이 알려준 해법은 외모는 별로인데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외모보다는 성격 보고 여자를 만나고 이쁘고 욕심 많은 그런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덕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성공을 하세요. 네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네가 원하는 그런 잘생기고 성격 좋은 그런 남자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야옹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쁜데 성공까지 해서 재력까지 있죠. 그럼 뭐 야옹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외모도 자기가 좋아하는 외모의 남성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 성격도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편 덕 보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성공해서 재력을 가지세요. 본인이 성공해서 재력을 가진다면 키스하는 상상만 해도 토 쏠리고 그런 남자랑 돈 때문에 사이 그럴 일들이 사라집니다. 이상 우주인이었습니다. 건전하게 삽시다.